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4일 재명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단연 화제는 임미리 교수가 쓴 칼럼이 도대체 뭐길래 뭐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 임미리 교수가 쓴 칼럼이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에 나왔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1월 말에 나온 겁니다. 1월 말. 인터넷 찾아보면 1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이 2월 14일이니까 거의 보름 전에 나온 그것도 무슨 메이저 언론도 아니고 경향신문이라는 곳에 나온, 뭐 경향신문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이렇게 신문을 뭐 막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 분류에서 어느 한쪽에 있는 그런 신문인데 거기에 나온 건데 지금 한 보름이 지났는데 오늘에야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오늘에야 화제가 된 것이 바로 민주당 때문입니다. 우선 그 자초지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임미리 교수라고 고려대 연구교수, 정치학 박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별로 그렇게 제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유명한 무슨 정치인이거나 학자는 아닌 것으로 뭐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칼럼 내용이 민주당만 빼고입니다. 민주당만 빼고. 뒤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목이 민주당만 빼고입니다. 그럼 내용이 뭐냐면 민주당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촛불혁명이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태어난 정권이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윤석열 검찰에 관한 압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적 오류 뭐 이런 것을 보니까 도대체 공약이라는 걸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보면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뭐 이런 데에서 대응했던 여권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쭉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 쭉 써가면서 자, 선거 과정에서 이 달콤한 공약이 결국 배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촛불 시위 뭐 이런 걸로 해서 들어선 정권이고 거기에서 온갖 달콤한 공약을 국민들 앞에 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너희들 지금 하는 짓이 뭐냐 뭐 하는 그런 걸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콤한 공약이 배신으로 돌아온 걸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여기에 국민들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국민들은 최악을 피하고자 차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한번 정당을 길들여 보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잘해서 정당을 한번 선택해보자.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이번에 제안한다. 내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이렇게 글을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라는 곳이 촛불 시위에 여러 가지의 국민의 기대를 모아가면서 출범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온갖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다 깼다. 깼으니까 깨서 우리는 이제 민주당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주당만 빼고 한번 투표를 해보자. 이런 제안입니다. 자, 그런데 몇 명이 받겠습니까? 이거를. 몇 명이 받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주목도라는 것이 있는데 신문이 이제 보면 신문을 1면부터 대개의 경우 이제 이거 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1면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면까지 보는데 많은 숫자의 독자들이 1면, 2면, 종합면 몇 면 보고 자기가 관심 있는 정치면이나 사회면이나 경제면이나 문화면이나 이런 데를 쭉 보고 스포츠나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부분을 빼면 자기가 관심 없는 부분은 넘겨버립니다. 넘겨버리고 뒤에 가서 뭐 사설이나 칼럼 중에서 눈에 띄는 거 한두 개 보고 많은 독자들이 이런 식으로 신문 구독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다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향신문의 이 칼럼을 과연 우리 국민 중에 몇 명이나 봤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ABC라고 신문 발행부수 공사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년 그 신문 발행 부수가 얼마다, 유료 부수가 얼마다, 뭐 이런 거를 조사해서 공표를 합니다. 이건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향신문의 유료 부수가 2017년 분, 그러니까 2018년에 조사한 거죠. 거기에 보면 16만 5,618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만 5,600, 16만 5,600부 정도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1위가 어디냐? 조선일보죠. 조선일보 유료 부수는 123만 8,548입니다. 2위가 동아일보 73만 6,546 유료 부수입니다. 유료 부수. 유료 부수와 발행 부수는 다릅니다. 발행 부수가 훨씬 많죠. 왜냐면 무가지가 있으니까. 돈 안 받고 나눠주는 판촉용 신문이 있으니까. 발행 부수가 훨씬 많은데 지금 이 조사 결과는 유료 부수입니다. 돈을 내고 보는 사람. 그리고 중앙일보가 72만 6,390. 그러니까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한 10,000부 정도 차이 납니다. 10,000부 정도 차이로 동아일보가 앞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중동 해서 중앙일보가 앞서 있었는데 뒤집혔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한참 뒤에 경향신문이 16만 5,618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봤다고 해야 뭐 16만 명 정도, 대개 이 정도 되면 이 칼럼에 대한 주목도는 10만 명 정도 또 될까 말까 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민주당만 빼고 찍자고 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아마 당 지도부가 발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합니다. 경향신문과 이 임미리 교수를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발한 날짜가 2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1월 말이니까 뭐 한 일주일쯤 지나서 고발을 합니다. 뭐 몰랐을 수도 있고 뭐 직접 봤는데 뭐 고발 절차를 좀 뭐 갖추다 보니까 뭐 고발장도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늦었을 수도 있는데 한 일주일쯤 뒤에 고발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한 일주일쯤 어제 임미리 교수가 자기 SNS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고발을 당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고발 내용은 선거법 위반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선거법을 보면 무슨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자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뭐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가면서 임미리 교수가 이건 어차피 내가 고발당해서 뭐 실제 무슨 뭐 형을 산다든가 뭐 이럴 가능성은 없고 오로지 나를 괴롭히자는 건데 실제 내가 좀 신경은 쓰인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SNS에 쭉 올렸습니다. 어제 올리고 나서 대다수의 이제 학자들이나 기자들이 올리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임미리 교수께 문제가 되고 나서 그래 경향신문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라는 것을 처음 안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임미리 교수께 문제가 되고 나서야 경향신문에 임미리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칼럼을 썼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임미리 교수의 한 보름 전 정도에 쓴 경향신문 칼럼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많아야 한 10만 정도가 볼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1,000만 명이 알 수 있도록 민주당이 홍보를 해준 셈이 돼버렸다, 결과적으로. 자, 대단한 것이죠. 이게 뭐 노이즈 마케팅.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임미리 교수가 무슨 노이즈 마케팅을 시도한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있죠. 이 정치권에서는요, 작은 일도 자꾸 누군가가 공격을 해서 만지면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대응을 할 때 그래서 자꾸 뭐 조금 이름 없는 사람이 큰 정치인 또는 큰 정당을 상대로 뭔가 자꾸 시비를 거는 거에 대해서 큰 정당이 무시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맞대응을 하면은 요만한 작은 일이 이만큼으로 커지거든요. 이게 바로 10만 명을 1,000만 명으로 키우는 민주당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준 이런 사건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그 다음에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그 다음에 권경의 민변 소속 변호사. 권경의 변호사는 최근에 공소장 비공개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함으로써
그 또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서서 내가 인밀이다 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하라. 나도 민주당 비판했는데 왜 나는 고발 안 하느냐. 조롱이죠, 조롱.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조롱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던 건 이해찬 대표 명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 날 임미리 교수가 SNS에 이런 내용을 올림으로 해서 이제 모두가 알게 됐는데, 자, 이렇게 돼도 민주당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임미리 교수가 과거 안철수 캠프에 있었다, 이렇게 또다시 2차 폭로를 해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아니, 안철수 캠프에 있었다는 것이 이 칼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칼럼을 고발했으면 칼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가 어떻다, 과거 그래 안철수 캠프에 있고, 아니 그럼 과거에 만약에 문재인 캠프에 있었으면 그럼 고발 안 하려고 그랬던 건가요? 민주당의 기준은 과거에 어느 캠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민주당의 고발 대상의 기준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더니 결국 여기저기에 비판이 일고, 이낙연 후보,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하고 맞붙는 이낙연 후보도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낙연 후보도 당에다가 고발 철회 이걸 요구해서 민주당이 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뭐 안철수 캠프에 있었다 뭐 그래서 이런 것 아니냐라고 하다가 결국은 고발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만 고발한 게 아니고요, 경향신문도 고발했습니다. 경향신문 고발 잘 아시지만 칼럼은요,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걸 대개 칼럼 밑에 써놓습니다. 고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 방송 등을 이용한 뭐 선거운동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부추기는 행동 뭐 이런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후보자가 아닙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을 저는 안철수 캠프에 있던 사람이 썼다는 느낌보다는 정의당 소속 누군가가 썼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원칙주의적으로 썼습니다. 원칙주의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민주당한테 국민들 다수가 속았다. 그래서 그랬는데 민주당은 계속 지금 뭐 그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길들여지는 이런 걸 막고 이번에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한번 길들여보자. 그러니까 민주당만 빼고 어느 당을 찍자는 얘기가 아니고 민주당만 빼고 한번 투표해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의당 소속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저 민주당에서 다시 임미리 교수를 공격하는 그 중에 안철수 캠프에 있었다 그러길래 안철수 캠프에 있었나? 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미리 교수의 개인 신상 문제나 아니면 이 칼럼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공격에 따라서 새롭게 알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왜 그런 거 있었죠?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다. 그래서 임미리 교수야말로 보름 전의 칼럼으로 갑자기 유명해진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줬느냐? 민주당 스스로 만들어줬다. 근데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를 그러면 그 국민들 앞에 많이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그런 의혹이 들 정도로 정말 그냥 넘어갔으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보름 전 일입니다 벌써. 넘어갔을 텐데 이것을 만천하에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향신문을 다시 꺼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대단한 능력이죠. 어찌 보면 이런 게 정당의 능력인데 이런 게 정당의 정무감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논평을 해야 될 것인지, 민주당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민주당이 이제 정확하게 그냥 품격을 갖춰서 논평을 하자면 민주당이 결국 자충수를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정도의 정무감각을 가지고서 과연 이해찬 대표가 지금 이번 4.15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이거는 철저하게 내 편과 내 편을 가르는, 그래서 상대편을 응징하겠다 이런 심리거든요. 근데 응징하려다가 본인이 응징을 당하는 이런 일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혹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민주당이 공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잠잠하다 하는 내용을 이해찬 대표의 관리 능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한 몇몇 신문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신문들이 이해찬 대표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4.15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의 당직자들 이런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임미리 교수의 칼럼을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한 10만 명 정도가 본 칼럼을 1000만 명이 볼 수 있도록 만든 민주당,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